시작했고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new 하시고요.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streamlit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리고 미리 이 스트림lit 4번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 환경을 먼저 구성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단축키 Shift F10으로 단축키 그렇게 실행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그 실행, 구성 편집, run configuration, 구성 편집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그래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파이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스트림릿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 언더스코어 4번. 파이썬이 모듈을 실행시켜 줄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 버전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실행할 모듈은 스트림릿이죠. 스트림릿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매개 변수는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작업 디렉토리가 지정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는 그 전체 경로를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면 파일 이름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 디렉토리를요, 여기 폴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지금 선택되어져 있죠. 랩 2번 이렇게 이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LLM, 그리고 SRC. 그 폴더 밑에 있는 랩 2번. 그래서 랩 2번 폴더를 선택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스크립트 매개 변수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run. 그러니까 실행을 시킬 거고요. 실행시킬 파일 이름은 방금 만든 streamlit underscore 4번.p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실행을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비어있는 파일을 만든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스트림릿 4번이라고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단축키 Shift F10으로 바로 실행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구조를 어, 메인 함수가 있는 상태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를 조건문 안에서 실행하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이 됐을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메인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런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림릿 1번이나 2번이나 3번에서 작성했었던 대부분의 코드들이 메인 함수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함수를 먼저 하나를 더 정의를 할 건데 de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AI 클라이언트 초기화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initialize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우리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죠. 우리가 채팅을 하려면 오픈 AI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성한 걸 이용해서 어, 클라이언트, 챗, 컴플리션스,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클라이언트라고 할 거고요.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 엔터. 이렇게 하면 임포트 자동으로 들어가죠. 생성하실 때는 API 키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API 키 이렇게 하시고 우리 환경 .env 파일에서 그 API 키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든 게 있어요. get open API key. 이 함수를 호출하면 API 키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return client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이 코드를 메인에서 호출할 겁니다. 메인에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고 방금 만든 initialize 클라이언트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픈 AI 리턴 받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실행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위젯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음, 타이틀 위젯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어, 위젯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타이틀 위젯을 사용하시려면 스트림릿을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어, 근데 st. 타이틀 이렇게 쓰면 st가 뭔지 몰라요. 그죠? 이건 별명이잖아요. 별명이고 별명이어서 여기 이 빨간색 정구 모양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st라고 하는 걸 어떤 걸 임포트를 해야 될지를 여기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별명까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넣을게요. 직접 import streamlit as st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타이틀 위젯은 웹페이지의 가장 위쪽에 그 약간 큰 글씨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GPT를 사용한 첫 번째 챗봇 이렇게 할까요? 네. 별거 없죠. 만약에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메인 함수는 오픈 이니셜라이즈 클라이언트를 호출하죠. 이니셜라이즈 클라이언트는 오픈아이를 생성해서 리턴해 주죠. 그 리턴 값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고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에 보여준 부분, 첫 번째 챗봇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hift F10 이렇게 하시면, 네, 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스트림릿은 이렇게 이거 말고요. 타이틀 말고도 이런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다른 위젯들이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트림릿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네. 자, 그럼 됐고요. 일단 다시 한번 종료할까요? 네. 이 타이틀까지 제대로 보였다는 얘기는 오픈 AI 객체를 생성하는 게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프롬프트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 프롬프트를 우리가 지역 변수로 가지고 있으면 뭔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웹페이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지역 변수의 값이 다시 초기화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파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멀티턴이라고 하는 파일이 아마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파일인 것 같아요. 멀티턴을 보시면은요, 음, 오픈 AI를 생성하죠. 메시지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어, 뭐 시스템, 컨텐트, 뭐 유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들이 들어갈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를 스트림릿에서도 지역 변수를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때 문제점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메인이 실행될 때마다 다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그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메시지 리스트를 저장을 할 겁니다. 세션 스테이트는 그 점심시간 직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음,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트림릿 앱이 실행 중에 음, 계속 유지되어야 할 어떤 값들을 어, 저장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앱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변수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역 변수의 값들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 변수는 이런 것들이 지역 변수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 변수인데, 그 일반적인 지역 변수들은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초기화되기 때문에 값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제공하는 게 뭐냐면 세션 스테이트라고 지워지지 않는 변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이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실 때는요, 키와 밸류 쌍의 아이템을 저장하시면 돼요. 세션 스테이트는, 어, 스테이트는 그 값들을, 값들을 키, 딕셔너리처럼 값들을 마치 딕셔너리처럼 키 밸류 쌍 아이템으로 저장을 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딕셔너리를 사용하듯이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 이렇게 하고 키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넣든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세션 스테이트, 스트링릿 세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점, 그리고 키, 그리고 밸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딕셔너리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어, 진, 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객체는 딕셔너리 변수 이름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써주고 키 값을 문자열로 그리고 값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어, 세션 스테이트는 딕셔너리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마치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음,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판다스가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어, 판다스도 이런 두 가지를 다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링릿 3번을 잠깐 보시면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가 키값, 얘가 밸류인데, 예, 키값, 밸류인데, 요렇게 마치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프로퍼티 이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그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가, 어, 세션 스테이트에,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초기 어, 메시지 프롬프트라고 할까요? 메시지 프롬프트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프롬프트를 초기화할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if 하고 검사하시는 거예요. messages라고 하는 키가 not in 없으면 스트림 및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 이 코드는 오전에 점심시간 직전에 봤었던 코드랑 같을 거예요. 딕셔너리도 딕셔너리도 똑같이 사용해요. 딕셔너리에서도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가 없으면 혹은 있으면 하고 할 때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키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게 없으면 저장하겠다죠. 저장하실 때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션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messages 그리고 여기다가 리스트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여기 안에는 딕셔너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고요. 롤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 롤이라고 하는 키에는 일단 비서라고 할 거예요.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컨텐트를 넣을 겁니다. 무엇을 문자로 써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화면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브라우저 상에다가. 출력하실 때는, 이게 문자열이 아닌데 출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음.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t, 세션, 어, 이게 안 써질 수가 있겠다. 네. 세션 스테이트, 그 다음에 메시지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이거는 그 문자열 객체가 아니고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리스트 객체가 텍스트로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써질 수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해보면 네, 나오네요. 나오죠. 자,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어,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셨죠? 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요렇게 마치 딕셔너리 키값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여기 종료할까요? 종료하고. 자,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같이 하시면 선택된 영역만큼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문법은 딕셔너리처럼 키 밸류 저장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래쪽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객체의 필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션 스테이트 점 그리고 메시지스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타이핑하기가 조금 간단하죠. 뭐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써주고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점 하나 찍어놓고 변수 이름을 쓰시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때는 그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규칙과 동일하게 그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변수 이름은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변수 이름은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수 기호는 밑줄, 언더스코어, 밑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에서 예약이 되어져 있는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if라든가 not이라든가 in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을 사용 못하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뭐 여기에 for라고 써도 되고 not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할 거예요. 간단할 거고, 내용은 요 내용을 그대로 쓸게요. 요 내용을 그대로, 어, 딕셔너리를 저장하는 리스트. 딕셔너리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럼 여기서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점 메시지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똑같이. 똑같은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가 됐고요. 여기까지 테스트가 됐고, 이 코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출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if문에서 한 일은요, 세션 스테이트가 messages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란 뜻이에요. 세션 스테이트가 messages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때 messages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key value 이렇게 key value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value에는 지금 리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만든 거고요. 왜 리스트로 만들었냐면 이런 딕셔너리가 앞으로 여기다가 계속해서 append 하면서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딕셔너리의 형식은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할 시스템이냐 유저냐 어시스턴트냐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내용이거나 답변 내용 혹은 설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컨텐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시지 초기화까지가 됐어요. 어, 시스템 설정은 꼭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GPT랑 대화할 때도 시스템 설정을 해주면 그 시스템 설정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마법 거울이냐 조커냐 그죠? 그렇게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문장들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거 설정을 안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드시 메시지스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if문을 끝나고 나오면은요,
메시지스가 없었더라도 일단은 하나는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죠? 메시지스가 세션 스테이트 안에 있었다면 이런 문장은 건너뛰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 일일이 다 출력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은 MSG라고 할게요. 메시지 줄여서 i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리.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 그리고 메시지스. 이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음. 몇 개의 딕셔너리가 있을지는 몰라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딕셔너리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세션 스테이트고요. 이렇게 써주면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딕셔너리들의 리스트를 하나씩 반복하면서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MSG라고 하는 변수는 뭐가 돼요? 딕셔너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화면에 어떻게 출력을 해줄 거냐면 채팅 메시지로. 채팅 메시지는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챗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로봇 모양이나 사람 모양과 같은 아이콘이 보였었죠. 그 아이콘은 롤에 따라서 그 아이콘이 결정이 됩니다. 롤을 찾으면 되겠죠. 롤을 찾으면 되니까 MSG, 그 다음에 여기서 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채팅 메시지에다가 텍스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고요. 마크다운으로 쓸 수도 있어요. 마크다운. 여기는 뭘 써줄 거냐면 메시지의 컨텐츠를 쓸 거죠. 그러니까 채팅 메시지를 만들고 아이콘 설정하고 컨텐츠 내용을 마크다운으로 출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스트에 딕셔너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채팅 메시지가 하나만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음. 여기가 로봇 모양으로 아이콘이 표시가 됐었던 이유는 채팅 메시지 창을 만들 때 롤을 넣었고요. 롤은 어시스턴트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로봇 모양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마크다운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HTML처럼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HTML처럼 무엇을 컨텐츠를 출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어, 코드가 살짝 그 예제 코드랑 살짝 다르긴 할 텐데 우리 3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위드 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간단하게 쓴 거예요. 반복하는 구조는 똑같죠. 그죠? 세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채팅 메시지, 그다음 그 안에다가 마크다운. 그죠? 메서드를 연속해서 부른 것뿐이에요. 위드금은 쓰지 않고 메서드를 그냥 연속해서 호출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채팅 메시지를 만들겠다, 아이콘 표시하겠다, 안에다가 마크다운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줄로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되어져 있는 세션 그냥 영어로 쓸게요.
스트림릿,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된 리스트 메시지스에서 에서 메시지를 이 메시지는 딕트 타입의 딕트 객체예요. 그죠?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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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겠다는 뜻이.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딕셔너리, 리스트에서 두 번째 딕셔너리, 리스트에서 세 번째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지 창과 마크다운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채팅, 메시지, 아이콘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마크 다운으로 출력한다. 이런 의미예요. 되셨습니까? 음. 자, 이제 그러면 이 창에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창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 타이핑을 할 거고 타이핑한 내용이 그 다음에 여기 띠리릭 하고 이렇게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종료. 자, 밑에다가 이제 폼은 바깥쪽이에요.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까지만 채팅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까지만 폼은 안쪽인 거고요. 자, 여기서는 폼은 바깥쪽이에요. 들여쓰기 위치가 라인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음.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사용자 사용자 입력창을 보여줄 거예요. 입력창을 출력을 할 겁니다. 사용자 입력창은 입력창 위젯이라고 할까요? 위젯을 출력을 할 겁니다. 이것도 채팅 메시지 위젯이라고 할까요? 위젯. 위젯은 스트림 디스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채팅 입력인 경우에는 chat 인풋이에요. 메시지는 그 출력만 하는 거고요. 입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입력을 받는 부분은 인풋이에요. 인풋. 여기에 뭐 질문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뭐가 더 바뀌었는지 볼게요. 요 한 줄을 추가하니까 이 한 줄을 추가하니까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기 있죠. 그리고 어 이걸 힌트 여기에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힌트가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요 안에 있는 문자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이 힌트예요. 힌트.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요 위젯을 보여준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젯에 입력된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그 입력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에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어, 프롬프트라고 할까요? 아니, 유저 인풋이라고 하죠. 유저 인풋. 사용자 입력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가 뭔가 저장을 하면 그것을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럼 얘가 실제로 입력이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볼 거예요. 이따가 지워버릴 코드기는 한데 간단하게 텍스트 출력할 때는 텍스트라고 하시면 되죠. 유저 인풋.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새로 실행해야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하시고요. 음, 음. 지금 여기 none이라고 벌써 나와버렸죠. 그죠? none이라고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풋을 벌써 그린 거예요. 그죠? 인풋을 먼저 그렸고요. 아직 입력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럼 얘는 none이겠죠.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쓰면 여기가 none이라고 되는 거예요. none.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젯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위젯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챗 메시지라고 하는 위젯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텍스트를 출력하는 세 개의 위젯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 코드는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타이틀 위젯 화면에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세션 스테이트를 초기화하는 거고요. 첫 번째 채팅 메시지가 위젯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어, 인풋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여기 인풋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여기에 출력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벌써 돼버린 거고,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입력한 게 여기 보이죠? 맞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네. 입력한 내용을 여기다 출력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보여주는 게 별로 안 좋죠. 그죠? 보여주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출력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if문. 유저 인풋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은 텍스트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none이 아니면 이란 뜻이에요. 그죠? none이 아니면 텍스트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다시 실행. 다시 실행. 자, 다시 실행하니까 아까랑 다른 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밑에 no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if문 때문에, 요 if문 때문인 거예요. 입력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그리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 텍스트가 딱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인풋 받았죠. 인풋 받았으니까 여기 뭔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그때는 얘를 그리는 거예요. 그때는. 구조 이해되십니까? 어. 자, 이 코드가 일단 위젯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이 있는 경우, 사용자 입력 텍스트가 있는 경우, 여기가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죠. 화면에 텍스트 출력.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코드를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그 if문 안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문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세 줄을 조금 간단하게 쓰면, 자, 이거를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그럼 선택한 만큼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if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if은 바로 들어가고 유저 인풋. 이때는 저장할 때 등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if문 안에서는 저장할 때 등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콜론 등호, 콜론 등호.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림 릿점 chat input. 그리고 여기다가 질문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if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콜론. 그래서 이 한 줄이 요 두 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변수에 입력값을 저장한다, 입력값이 있으면 하고 검사하는 것까지. 이때 콜론 등호 사용하는 겁니다. 네. 아까처럼, 음, 자, 이번에는 이거를요, 우리가 채팅 메시지로 그려볼게요. 텍스트로 출력하지 않고 채팅 메시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메시지. 채팅 메시지로 그릴 때는 롤과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롤과 텍스트 내용을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유저라고 줄게요. 이게 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코드를 살짝 바꾼 건데 채팅 메시지로 만든 거예요. 그 어, 아이, 사용자 아이콘, 사용자 아이콘과, 어, 어, 그리고 사용자, 사용자 아이콘과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한 내용을 챗, 채팅 메시지, 채팅, 챗 메시지 위젯으로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출력하겠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는 채팅 메시지로 출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콘과 함께 채팅 메시지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실행. 네. 자, 그러면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했죠. 네. 안녕.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바로 밑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로 밑에 안녕 하고 나왔죠. 음. 자, 그 다음에 아직 여기에 뭔가 답변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뭐, hello. 자, 뭔가,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여기까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뭘까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카톡이나 뭐, 그 다음에 DM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화 이력이 밑으로 계속 쌓여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기존에 내가 썼던 것들을 다 지워져 버리고 얘랑 얘밖에 안 나오죠. 새로 입력된 것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채팅창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이 쭉 하고 나오면서 뭐 더 길어지면 스크롤이 생기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구조는 채팅 인풋 잘 보여줬고, 인풋, 그 다음에
그 입력받은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메시지 창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메시지 창이 몇 개 있는지 볼게요. 일단 종료시키겠습니다. 어, 화면에 위젯이요. 위젯이 타이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의 채팅 메시지, 요거는 제가 종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채팅 메시지, 그리고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 창,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왜 네 개밖에 없느냐? 위쪽에서부터 보면 타이틀 위젯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젯 그리는 거 없어요. 여기서 위젯 그리는 채팅 메시지, 어, 어시스턴트 아이콘으로 채팅 메시지를 그리죠. 그 다음에 얘가 인풋을 그려주죠. 그 다음에 얘는 있으면 그리죠. 있는 경우에만 그리죠.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그죠? 그동안에 이 유저가 입력한 내용들을 얘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로만 가지고 있었지,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세션에서 유지가 되는 변수에다가 저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그런 대화들이 쌓이도록 하려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어디에다 저장해 주면 되겠다?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해 주면 되겠다. 예.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가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사용자 입력 부분을 어떻게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GPT에다 직접 보낼 건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한 줄씩 조금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